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그래서 331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교화 331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를 배웁니다. 이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 이날 때 흔히 말하는 민법에서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랬거든. 그래서 민법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전세권이 무엇이다, 지상권이 뭐다, 저당권이 뭐다 이런 거는 민법에서 다 알아오거든. 그리고 시험에는 전세권이 뭐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등기를 신청할 때 서류는 어떤 거를 제출하느냐, 아니면은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법률 행위는 민법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 법률 행위를 실현하는 절차만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제한물권이 뭐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전세라는 게 뭐라는 것은 민법에서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시법 선생님 민법을 타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예요.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입니다. 그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에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등기부는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할 때, 이게 등기부가 이래 있다면, 하나, 둘, 셋, 요래 나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위를 표제부, 요거를 갑구, 뭐다? 을구. 그럼 요 위에 있죠? 요거는 어디라 간다? 표제부. 얘는 뭐다? 갑구, 무슨 구? 을구.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을구에 하는 소유권 뭐를 배운다? 이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등기법의 1순위는 우리는 등기를 절차법이거든. 절차법. 신청이거든. 신청. 신청의 1순위는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여기 얼구 있죠. 얼구. 이 얼구는 소유권이 왜거든? 단독이다 공동이다? 제 말의 답은 이거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부 다 계약입니다. 오케이? 그럼 전부 다 계약이니까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럼 여기는 단독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원칙은 전부 다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권이거든. 여기는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니거든. 여기 이제 단독, 공동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항상 여기는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이제 예외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할 때 소유권이 왜거든? 그 염두 이제 소유권이 왜죠? 이거를 하나하나 낱개로 외우면 있잖아요. 공부 양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런데 일괄 처리해야 됩니다. 왜? 일괄 처리가 돼. 왜? 답이 똑같으니까. 답이 똑같아. 답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풀어볼 때 제가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요래 나왔거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민법이라면 물건이다, 채권이다, 아니면 뭐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나누었을 거예요. 근데 공시법에는 그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5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써요.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전부 다 똑같아집니다. 이걸 요래 놔놓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그럼 처음에 331페이지를 보세요. 지상권이죠. 민법에서 되어 있거든. 지상권이란 타인의 죽었습니다. 토지죠.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뭐란다? 말한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아니, 이건 알고 있으니까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상이죠. 이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지역이죠.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요 두 개는 토지지.
그러니까 요거는 토지도 되고 뭐도 되고 건물도 되고 민법에서 다 되어져 있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이제 33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자, 지상권의 객체입니다. 객체. 동그라미 1번에 타인의 뭡니까? 토지. 그럼 토지자만 줄 것을.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기억의 토지죠. 니은에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은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있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1필의 토지 줄 것입니다. 일부. 지상권은 일부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 이제 딱 풀 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그죠? 보세요. 우리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소유권 이외에는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다, 없다? 있지. 담보가 저당이다, 저당 아니다? 저당. 그래서 공시법 수업할 때는 용익권 한 개, 나머지는 밑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밑에. 그러면 여기 무슨 권? 저당권. 여기 무슨 권? 소유권. 무슨 제한? 처분의 제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공시법 공부를 할 때는 요래 딱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래 딱 나누면 되는 겁니다. 제 말은 하나가 무슨 권이다? 용익권. 안 쓴 거는 밑에 다 오면 되는 거라. 항상 모르겠거든. 용익권과 저당권이죠.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같으면 분류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을 할 때 하나는 무슨 권? 용익권. 안 쓴 거는 밑에 나오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은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답이. 그럼 처음에 제가 이랬죠, 그죠? 부동산 뭐가 있다? 일부. 용익은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돼. 지금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다, 방 한 칸 아니다? 방 한 칸.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방 한 칸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방 한 칸을 매매할 수는 뭐다? 없다. 방 한 칸에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통갑. 자, 그럼 밑에 내려보세요. 이번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권은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럼 3번에 사용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적었습니다. 공유, 지분. 끝에 없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지분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1000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지분이죠. 지분의 용익권은 된다, 된다? 안 된다. 밑에 거는 뭐다? 된다. 딱 외웁니다.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지분을 매매할 수는 뭐다?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옵니다. 니은입니다. 지상권은 배타적 권리물로 지상권에 설정된 토지에 죽었습니다. 이중. 끝에 못한다. 이중의 지상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이중이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래합니다.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뭐다? 없다. 이러면 여기 있다, 없다다? 없다. 여기는 뭐다? 있다. 물론 소유권은 이중으로 안 됩니다. 오케이? 네, 딱 됐어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디귿입니다. 지상권의 양도나 전대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 적었습니다.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이제 답 하나만 딱 외우면 되죠. 물건을 이전은 마음대로 할 수 뭐다? 있다. 채권은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나머지는 동의가 필요가 없다. 얼마나 쉬워야지까? 민법에서 다 배워왔잖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타인의 죽었습니다. 농지. 답만 딱 외우면 되죠. 농지에 전세는 돼, 안 돼요? 안 돼. 나머지는 뭐다? 돼. 나머지는 돼요. 농지에 지상권은 돼, 안 돼요? 돼. 돼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내려옵니다.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인 자 죽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 위에다가 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죽었습니다. 지상권자 위에다가 등기 권리라고 돼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보세요. 자, 이 부동산에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무슨 자? 권리자.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 자, 이건 제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근데 갑이 을에게 지상을 준다면, 지상을 주면, 그리고 갑이 있죠? 갑을 자, 시작, 지상권 설정자. 이만. 을을 자, 시작, 지상권자. 됐죠? 그러면 을이 있잖아요. 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갑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지고, 을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기는 쪽의 권리가 뭐다? 발생.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쪽이 뭐다? 의무자. 그러면 1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 누구 이름으로 됐다? 그러면 요게 지상권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럼 이제 공부합시다. 글자로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하든 지역권을 설정하든 전세권을 설정하든 임차권을 설정하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설정자가 무슨 자? 의무자. 권자가 무슨 자? 권리자.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이. 갔어요? 그럼 이제 말소를 합니다. 말소는 이거 지우는 거지. 맞죠? 네.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답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할, 의무자만 답하세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뭐다? 저당권 설정자. 전세를 말소할 때는 시작. 전세권자. 지상을 말소할 때는 뭐다? 지상권자. 답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요. 한 방에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청 정보거든. 그 신청 정보 옆에다가 355페이지를 썼어요. 355페이지. 그럼 시험은 있잖아요. 1순위는 이 신청 정보가 시험의 1순위입니다. 올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355페이지 요래 적었죠. 그래 한 장을 넘겨봅시다. 355페이지를 갖다 오겠습니다. 여기가 355페이지에 보면은 박스가 나오거든. 이걸 일괄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괄 처리가 됩니다. 민법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일괄 처리가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이래 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지상권이 있어요. 지역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어요. 뭐 건전한권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필요적 기재거든. 필요적 기재. 그러면 책에 지상을 보세요. 책에 보세요. 지상이 목적과 뭐라 나옵니까? 범위. 그 요리라 보세요. 목적과 뭡니까? 범위. 또 그다음 밑에 지역권을 보세요. 목적과 범위와 무슨지 요역지. 그럼 요리라 보세요. 목적과 범위와 무슨지 요역지. 요리 나왔어요. 그 밑에 보세요. 전세죠. 전세는 전세금이 있지. 맞죠? 맞아요? 네. 무슨 금이 있다? 전세금.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범위. 요래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까지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대말 들어서, 아니, 이제 그냥 이랍니다. 요게 목적이죠. 민법 가져옵니다. 지상은, 보세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뭐다? 목적. 오케이? 네. 요게 목적 있죠.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 인수, 관망 이게 뭐다? 목적. 그러면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다. 이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세는 왜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냐? 전세 계약서 속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전세는 목적의 필요적 기재 이단이다? 아니, 요것만 딱 외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글자를 정리합니다. 전세는 목적은 필요적 기재 이단이다?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보세요. 목적인 범위라고 썼어요. 목적인 범위는 필요적 기재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목적을 말한다. 범위를 말한다. 범위. 그럼 이거는 지금 필요적 기재입니다.
오케이. 네. 목적이다. 목적인 범위다. 목적인 범위. 범위입니다.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리로 오세요. 요리 봅시다. 요거 있죠. 범위다. 범위 아니다. 범위. 범위라는 말은 부동산 뭐다? 일부예요. 그런데 범위라는 거는 부분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한 필지가 있다면 요거만큼 전세권 설정해줬다. 요거만큼 지상권 설정해줬다. 이게 범위지. 그럼 제 말은 범위가 들어갔다는 말은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부에 된다는 말은 전부는 당연히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요리 오세요. 일부자 딱 나왔죠? 그럼 공식으로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 도면이 따라와야지. 부동산 일부 이러면 뭐가 좋으라? 도면.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래 놔놓고 여기 지금 하나 더 해야 되거든. 그 밑에 거를 보고 설명을 해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임차권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니까 차임,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인 경우 그 취지 이래서 놨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놨습니까? 차임. 그럼 여기서 요거는 안 해도 돼요. 처분 권한 없는 자거든. 자, 이래만 해봅니다. 여러분들 처분 권한 없는 자는 민법을 잠깐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상속 재산 관리인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아니 그냥 상속 재산 관리 말 그대로 하면 되지. 부재자 재산 관리 말 그대로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10살짜리 꼬마가 있습니다. 일가 친척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을 해서 교통사고로. 그러면 10살짜리 꼬마가 상속을 다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아서. 그럼 10살짜리 애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지. 그럼 법원에서 재산 관리인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 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죠. 그 재산 빈집으로 놔둔다. 임대차 줄 수 있다. 임대차 줄 수 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임대차 줬다. 상속 재산 관리인이 임대차 줬다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게 처분 권한 없는 자일 때 그 권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냅니다. 낱말 뜻은 대충은 이해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 그러세요. 됐죠? 됐죠? 네. 그래 딱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저당권을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그 권리의 표시 이래 나오죠.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래 나왔죠, 그죠? 채권액입니다. 여기에 채무자입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자, 이리 보세요. 갑을 자 이럽니다. 제하고 항상 수업할 때 갑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1번에 다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이 무성권자 저당권자. 무성권의 저당입니까? 소유권의 저당. 그럼 등기를 할 때는 1 저당권 설정 등기 1이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자, 됐어요? 요리 오세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소유자가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무성권의 전세입니까? 소유권의 전세. 그럼 1번에 무성권 등기, 전세권 등기. 됐죠? 자, 그러면 을은 무성권자,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전세의 저당이니까 저당은 전세에 붙여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붙여. 그럼 1의 뭐다? 1. 요 글자를 보세요. 전세의 무성권, 저당권. 그럼 요 앞에 전세라는 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요거는 무성권의 저당이다, 소유권의 저당. 그럼 소유권의 저당은 앞에 소유권자 생략을 하는 거지. 모든 권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소유권. 소유권의 저당이 들을 때는 그냥 저당. 소유권의 전세가 들을 때는 그냥 전세. 맞아요. 네. 그런데 전세의 저당이 들어왔다면 앞에 전세라는 말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상이죠. 그럼 여기다 무슨 권? 지상권의 저당. 감됐어요? 요게 요 말이에요. 뭐 특별히 말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시험에 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리 오세요.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요거는 외웁니다. 자, 그럼 쟤를 잠깐만 해봅시다. 갑, 을입니다. 그는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을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1번에 무성권, 저당권. 그럼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등기부에 저당권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채무자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것만 갖고 가면 돼. 채무자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채무자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다. 그럼 지금부터 외웁니다. 채무자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대전자. 여기서 이제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채무자는 갑이라고 합시다.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을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여러분들, 권리자는 항상 주민등록번호를 써야지. 맞다. 권리자는 항상 소유자 이름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지. 맞아요. 네. 그럼 채무자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린다, 올린다? 올린. 성명, 주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써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써야 안 써요?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채무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권리자로서 올라간다. 채무자로서 올라간다. 채무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는다. 성명 주소는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아, 그럼 좋다. 열해 보세요. 아니. 모르면 지금 외우면 되지.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거거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그 올라간다는 거는 권리자로서 올라갔을 때 쓰는 거지. 채무자로서 올라가는 거는 말 그대로 권리자가 아니고 무슨 자? 채무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안 쓴다 이 말이지. 성명 주소는 쓰고. 그럼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자, 글자를 보세요. 신청서, 등기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대리인 있죠, 대리인. 대리인 있죠. 신청서에 대리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등기부에는 대리는 신청서에는 쓰지, 등기부에는 안 쓰지. 맞아요? 네. 그럼 대리는 성명 주소는 O다 Y다? O. 주민등록번호는 뭐다? X.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요거 딱 하면 되거든. 자, 이제 조금 그 됩니다. 갑, 을, 병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갑하고 을합니다. 매매하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요 상태에서는 병하고 또 매매할 수 뭐다? 있죠. 그러니까 요때 요쪽이 무슨 자? 의무자. 뭐다? 권리자. 그런데 호칭을 요쪽에 의무자, 권리자는 호칭을 안 써요. 요쪽을 채무자라고 써요. 이쪽을 시작 채권자라고 써요. 이해했죠? 돼. 그러면 요 등기는 1이 왔다, 1이 넘어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런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오니까 요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요게 채권자 무슨 신청? 대위 신청.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자? 대위자. 이 사람은 뭐다? 비대위자. 그러니까 법에는 요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요래 쓰든 그건 자유다, 자유다, 자유. 근데 법에는 요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이죠. 그럼 이제 됩니다. 명의는 누구다? 을. 그럼 병은 만약에 요 잠깐 있어 보세요. 병은 무슨이다? 신청. 그럼 결론입니다. 병의 이름도 등기부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둘 다 올라갑니다. 둘 다 올라가는데 명의인으로서 올라가는 것은 누구다? 을. 신청인으로서 올라가는 누구다? 병.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을은 명의인으로 올라가니까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여기서는 명의인으로 올라갔다, 신청인으로 갔다, 신청.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써야 안 써요? 안 써. 이제 됐죠? 그럼 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대위자는 뭐다? 한다. 저당권자는 뭐다? 한다. 채무자는 안 한다. 우와, 얼마나 공부할 수. 그러다가 이해는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잘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거 이제 요거 됐어요. 요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딱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는 요거를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제가 이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오도와이다.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있죠. 지료는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오도와이다.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자. 여러분들 돈을 빌려줄 때 얼마를 빌려줬다는 표시해야 되는 돼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자. 그럼 지금부터 결론을 딱 짓습니다. 결론을 이 다섯 개는 자 정답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꼭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빌려 쓸 때는 사용료가 와야 되나 돼요? 와야 돼. 사용료라는 게 전세의 사용료는 전세금이지. 임대차의 사용료는 차임이지. 맞아요? 네.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이걸 딱 두 글자로 줄이면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 하나는 뭐다? 돈. 하나는 뭐다? 시간. 자, 답을 딱 짓습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임의적입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임의적. 그러면 올해 시험에 이것도 나왔거든. 저당권에, 보세요. 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대다. 오덱스터. 이게 답이었어요. 답, 존속, 기간, 시간이다, 돈이다? 시간은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전세 기간이 시간이지, 변제기가 시간이지, 이자의 지급 시기가 시간이지, 차임의 지급 시기가 시간이지, 시간은 예외 있다, 없다. 그럼 이건 얼마나 공부하셔요? 그럼 이제 이 사용료는 돈이다, 돈 아니다? 돈은 예외가 있다, 돈은 예외. 그래, 여기서, 여기 벌써 됐죠, 그죠?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는 돈이다, 돈 아니다? 그러나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여기에 저당권에 가면 이자라는 게 있거든. 이자는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 이자도 돈이죠?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여기서 낼 때 차임이 있으면 보증금이라는 말이 있지. 그 답만 딱 가져갑니다. 보증금은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다시 이야기하면 임대차의 필요적은 차임이 필요적이지. 보증금이 필요적 이단이다? 아니. 요 세 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굳이 이제 하나 더 외운다면 아까 전세권에서 목적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통과됐습니다. 해결했죠? 네, 됐어. 자, 한 장 넘기세요. 332페이지를 갑니다. 332페이지 갑니다. 거기에 절차를 갑니다. 자, 이번에 신청 정보를 보세요. 신청 정보. 자, 그래 봅니다. 필요적 기대입니다. 지상권 설정에 죽었습니다. 목적. 그 밑에 죽었습니다. 범위. 그러니까 목적. 뭐다? 범위.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동그라미 치는데 일부. 한 칸 밑에 도면에 뭐다? 번호. 이런 거는 그냥 끝내버리세요. 부동산 일부 딱 들어가면 뭐가 좋아? 도면. 그래서 끝내면 됩니다. 통과. 그럼 333페이지를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제일 위에 서류 하나만 딱 보거든. 그럼 서류할 때,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요게 지상권 무슨 등기? 설정. 소유자가 누구다? 의무자가 누구다? 그럼 가면 인감 첨부해야 되는데요. 그럼 요 지상권 설정할 때 의무자가 누구다? 등기필증부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 말소를 합니다.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은 등기필증부 제출해야 되는데요. 인감은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봅시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OX다? X. 앞에 시작. 소유자가 등기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요 라인에 소유자는 누구다?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지. 그래서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을은 인감은 제출한다, 난다? 안 한다. 등기필증부는 제출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죠. 그럼 요 사람의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소유자가 누구다? 의무자가 누구다? 그럼 소유자가 의무자지. 그럼 갑은 인감을 전부 해야지. 그럼 이제 여기서 1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지.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지상을 설정해줘도 소유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소유자는 누구다? 그럼 이걸 말소하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소유자는 누구다? 가. 어른 의무자는 맞지? 그냥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죠. 인감 제출한다는다? 안 한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쉬운 거거든. 근데 문자로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럼 한번 해봅시다.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 설정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오덱시다. 오.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 설정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오덱시다. X. 말소는 밑이잖아요. 맞아.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 가. 갑은 있잖아요.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지역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여기 봅시다. 지역권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어디다? X. 말소할 때 이 사람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죠. 기억하세요. 통과. 됐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동그라미 4번에 있잖아요. 제목만 토지거래 허가수조 옆에 유상의 지상권 그거만 줄 거세요.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관공서에서 서류 가져오라 이런 거를 깊게 생각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럼 부동산 투기라는 말 자체가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그런데 지상권은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닌데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옆에 가등기라고 써보세요.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전 안 된다? 안 돼. 그래도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되는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어요. 6번은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토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이라면 뭐가 좋으라? 지적도. 그럼 해결했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지상권입니다. 그냥 제 손을 보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만약에 한다면 구분 지상권은 그냥 쉽게 땅 있죠, 땅. 지하 30m에 상수도관 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50m 아래에 지하철 가게 할 수 뭐다? 있다. 이때 설정하는 게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다, 지상권 아니다? 지상권. 통과입니다. 한 장 넘깁시다. 그럼 이제 334페이지 이제 지역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지역권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토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게 무슨 권이다? 지역권. 자, 그럽니다. 제일 밑에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1. 지역권은 타인의 죽었습니다. 토지. 그럼 이제 33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성역지와 요역지입니다. 성역지입니다. 1필의 도시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여러분들 일부니까 됐죠? 그럼 전부는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저입니다. 옆에 갑니다. 요역지는 1필의 도시, 일부에 허용되지 않고 1필의 도시 죽었습니다. 뭐다? 전부. 성역지는 무슨 부? 일부. 요역지는 뭐다? 전부. 그럼 이리 오세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일부의 권리 설정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합병. 요게 요래되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성역지는 합병할 수 뭐다? 있다.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할 수 없다.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요역지와 성역지 두 둘에 반드시 인접해야 되는 거 이단이다? 아니다. 안다 모른다? 그냥 이리 오세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리 와보세요. 자, 요즘에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논이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에 논이 이렇게 있어요. 논이. 됐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천수답이지. 맞죠? 지역권은 통행, 뭐란 말이고? 인수가 농수로예요. 농수로. 관망은 일조권이거든. 일조권. 그럼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천수답이거든.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저수지를 만들어가 유사시에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있지. 그럼 만약에 이게 또랑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또랑이 내 집은 여기, 내 땅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는 또랑이 있어. 그럼 여기 지금 또랑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여기는 또 또랑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는 또랑이, 여기는 지금 또랑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긴 또랑이 뭐다? 있다. 여긴 또 또랑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요 땅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 땅도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내 땅은 여기에 있지. 그럼 여기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성역지와 요역지가 예를 들어서 인접해 있다, 떨어져 있다, 그래도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인접하여 하는 것은 뭐다? 아니다. 그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의 끝에 있다만 동그라미 일단 치세요. 자, 그죠? 요역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 권리의 존속기하면 지역권이 등급이 될 수 있다. 시험에 낼 때는 있다 아니면 없답니다. 그 밖에 시험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뭐다? 있답니다. 그러면 그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죠.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6번입니다. 공유지분을 줄 것이요. 끝에 없다. 지분의 용의권은 된다, 안 된다. 되죠? 7번입니다. 요역지의 공유자 1인 혹은 수인이 요역지의 점을 편유해 지역권이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지정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지정한다. 오도와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이리 오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요리해 봅시다. 자, 이리 해봅시다. 자, 이거는 갑의 땅입니다. 을의 땅입니다. 이거는 도로입니다. 자, 보세요. 요 땅의 소유자가 혼자일 수 있어요. 이 땅의 소유자가 갑, 병, 정,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할 수도 뭐다? 있지. 그럼 공유다, 공유 아니다? 공유. 그 중에 한 명이 을의 땅 요것만 침을 빌려 쓸 수 뭐다? 있다. 그러면 갑이 요 땅을 빌려 쓰죠. 그럼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공부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절차를 갑시다. 그러면 이제 절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동신청이거든. 지역권은 자 죽었습니다.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죽었습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무슨 자? 권리자. 성역지가 무슨 자? 의무자. 요역지가 무슨 자? 권리자. 됐어요. 그러면 2번입니다.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소유자를 다 여러 개의 토지 성립하기 위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죽었습니다.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자르세요. 등록세 납부는 죽었습니다. 몇 건마다 납부. 옛날에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보세요. 이는 갑의 땅입니다.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입니다. 필지가 몇 개? 3개. 그러면 갑이 세 필지를 빌려 쓸 수 뭐다? 있죠. 그럼 지역권 등기 몇 개? 3개. 등록세도 몇 번? 3번. 지금 그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신청 정보입니다.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만 딱 하면 돼요. 요역지에 뭐다? 표시. 됐죠? 그럼 요거는 한 장을 넘겨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딱 합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전유 부분과 대리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비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됐죠? 자, 두 번째. 등기를 2번 하는 거야. 등기를 2번 하는 게 2개가 나와.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를 2번 해. 지역권 등기를 2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지권 등기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지권 등기를 2번 한다는 말은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하고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는 이름을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쟤는 똑같은 한 몸이죠. 근데 호칭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이런 말을 예를 들어 줘보세요. 우리 본가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는 희수야 이래 부르지. 맞죠? 네. 처가에서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는 목서방, 우리 목서방 이래 부르지. 맞아요? 네. 저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희수야가 되고 이쪽에서는 목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등기를 제 말 들어보세요. 토지 등기부에서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르고 건물 등기부에서는 대지권 등기라고 부른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들으만 나눠오세요. 그러면 지역권 등기도 2번을 하는 거예요. 2번을 하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요래 기억을 하세요. 자, 지역권 등기를 2번 한다는 거를 자, 보세요. 요래 되어졌거든. 요래 되어졌어요. 요래 되어졌거든. 이게 갑의 땅입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요래 됐죠? 을의 땅입니다. 소유자가 을이에요. 요래 됐지.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 그럼 을의 땅 요것만 짐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렸을 수 뭐다? 이 땅. 그 요게 무슨지? 성역지. 뭐다? 여역지. 갑은 이 땅을 빌려 써요, 안 써요? 쓴다는 게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쪽이 뭐다? 의무자. 그러면 여기서 빌려 써죠? 쓰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성역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1번에 이랍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 전세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2번째. 그러면 성역지 등기용지에 지역권의 등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요 토지 등기부에다가 요역지, 지역권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요 토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위해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이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2번째, 분리처분이거든. 제가 들어서 요 땅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이 땅에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지역권. 칠판을 보세요.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은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지역권. 이 2개가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하면 병에게 매매를 하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된다, 따라온다? 같이. 등기부로 딱 등기를 해놔 놓으면 소유권이 넘어갔지. 그래도 지역권은 그대로 같이 간다, 같이 안 간다? 같이. 분리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놔 놓는다, 이 말에.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건 키가 이거예요. 뭘로 한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공부해, 이것 때문에. 그럼 다시. 성역지 등기용지에는 갑하고 을하고 무슨 신청? 공동.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에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여기서 물론 답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2 토지는 일반적으로 관할이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같으면 등기관에 뭘 한다? 직권을 한다. 그런데 관할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송파구고 여기는 강동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송파 등기소 등기관이 강동 등기소 등기부를 만질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해달라고 만다. 통지. 주로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할이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같을. 그럼 이제 책에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 옆에 보니까 성역지 등기 기록 찾았습니까? 네. 성역지에다 줄 긋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성역지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죽었습니다. 주등기. 성역지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은 죽었습니다. 부기등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면 소유권이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2번으로 내려옵니다. 1. 성역지와 요역지가 관할이 동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2번으로 먼저 갔다 옵시다. 2번에 성역지와는 관할이 다른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1번에 동일입니다. 등기관이 성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는 죽었습니다. 직권. 관할이 같으면 뭘 한다? 직권. 그러면 2번으로 옵니다. 등기관과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다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 성역지, 요역지, 지역정보의 목적, 신청정보의 접수로 죽었습니다. 뭐다? 통지. 그러니까 해달라고 통지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그럼 4번으로 내려옵니다. 지역권은 이런 등기입니다. 1번입니다. 지역권은 성역지, 요역지 사이의 상관관계, 요역지 소유권과 죽었습니다. 분리하여 한 칸 밑에 허용되지 뭐다? 않는다. 분리처분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럼 2번입니다.
요 육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원칙적 지역권도 이전되므로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었습니다. 별도의 지역권 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없다이다 같다. 그럼 이걸 시험에 없다 아니면 있다로 고치는 것밖에는 시험에 되는 게 아니에요. 됐죠? 자, 잘합니다. 한 장 넘기세요. 전세는 있잖아요. 이제 앞에서 다 배웠거든. 답은 똑같아요. 한 개만 딱 알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340페이지에 가면은 제루에 가면 전세권 이전 이래 나오죠.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4번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다 배웠거든. 그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338페이지를 갑니다. 전세입니다. 전세. 갈로 열고 2번으로 내려서 성질입니다. 1. 타인의 무슨 산?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과 지역권은 건물에는 안 되니까 토지지. 근데 전세는 건물에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타인의 무슨 산? 부동산. 기억입니다. 전세권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이면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일하게 개조되는 그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은 죽었습니다. 단독.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혼동을 묻는 게 아니고 혼동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안다, 모른다? 괜찮습니다. 어려우세요? 자, 어려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혼동은 단독이다. 요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리라 보세요. 쉬워요. 보세요. 자, 요래 되졌거든. 보세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전세권 누구한테 설정됐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전세 살고 있는 을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살 수 뭐다? 있지.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자기 집에 전세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걸 혼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세는 자동 소멸해버린 거예요. 왜? 전세는 타인의 부동산이 되는 거지. 자기 집의 전세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요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는 정답입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네. 그럼 답입니다. 말소해야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미 소멸했다. 그럼 이미 소멸했으니까 이거 말소할 때는 공동으로 할 필요는 뭐다? 없다. 을이 단독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시험에 혼동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혼동은 무슨 말소? 단독.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 우와, 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니은입니다. 농지 줄 것이에요. 전세권. 자, 이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거든.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함. 그러니까 농지의 전세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디귿의 일부, 토지의 일부짜리. 건물의 일부든 토지의 일부든 일부점만 줄 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사용 수익이죠. 그죠? 기억입니다.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동의를 필요로 하지 뭐다?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권리는 이전할 수 뭐다? 있다. 근데 우리가 임차권은 이전할 때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있다. 물건은 동의가 필요가 없다. 니은입니다. 공유 지분 줄 거 없고 끝에 없다. 지분에 전세돼야 안 돼요? 안 돼. 디귿에 이중에 줄 거 없고 끝에 뭐다? 없다. 없다. 그냥 그 밑에 전세금은 줄 것이에요.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 2단이다. 됐어요. 그럼 339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신청 정보에 아까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3번만 보세요. 3번에 자 필요적 기대입니다. 필요적 기대 동그라미입니다. 전세권 설정에 동그라미 칩니다. 목적은 필요적 기대사항이 아니다. 아까 했죠? 네. 왜냐하면 써놨죠.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해서 권리므로 전세권의 설정 목적은 이미 그 부동산의 성질상 용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전세를 들어갈 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미 결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첨부 정보죠. 그죠?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런데 6번을 잠깐 보세요. 6번에 보면은 공동전세 목록이 나오죠. 몇 개 이상? 5개. 여러분들 공동담보 목록과 공동전세 목록은 부동산에 몇 개 이상일 때 5개. 한 장 넘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세권 이전하고 전세권 변경이 나오거든. 출제인이 시험에 낼 때 주로 3번, 4번을 내는 겁니다. 3번, 4번이 같은 겁니다. 그럼 3번에 가보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하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자 죽었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이다 동그라져서 없다이다. 그럼 여기서 결론은 만료 전이죠. 맞죠? 그러면 전하고 후의 글자 차이입니다. 전이냐 후냐 이 말이에요. 전이냐 후냐. 그럼 결론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이전은 기간이 답입니다. 만료되어야 하는 게 후에 하는 거다. 후에. 전에는 할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4번에 잠갑니다. 4번에 죽었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 등으로 죽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 됐죠? 그러니까 만료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끝글자에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니 출제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전세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결론은 자 답을 이렇게 딱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맥을 3번의 글자를 처음에 글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이자. 찾았습니까? 3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찾았습니까? 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그 낱말뜻만 알면 되죠. 전세금 반환이죠. 맞죠? 네. 그럼 전세금을 반환은 돌려받는 거죠? 네. 끝나야 돌려받는다? 끝나기 전에 돌려받는다? 지금 끝나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료 전이다, 후다, 후. 지금 후를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요리를 와보세요. 갑, 을, 병입니다. 자, 요리 되겠어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럼 을이 무슨 권자? 전세권자. 1번에 전세금이 1억이 돼 있어. 전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 을하고 병입니다. 병은 채권자입니다.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돈 5천만 원을 빌렸어요. 빌리면서 을은 병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12월 31일이 되면 전세기간이 끝난다. 끝나면 전세금 1억 되돌려 받으면 5천만 원 갚아줄게. 돈 좀 빌려달라. 말 돼야 안 돼요? 네.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세기간 끝났어요. 끝났다면은 을은 보세요. 전세금을 반환받고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해. 그러면 요 말소 등기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근데 갑이 전세금을 안 빼주는 거라. 전세금을 안 빼주는 거라. 그러면 을이 병한테 5천만 원을 네가 대신 받아가라고 이전을 해줄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이전해줄 수 뭐다? 있다. 요 이전은 정답입니다. 전세기간 끝나야 이전한다. 끝나기 전에 한다. 끝나야. 전세금 반환이니까 끝나야 돌려받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그럼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지금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그럼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2회다. 2회. 1의 뭐다? 1. 이렇게 몇마다? 그러면 답을 딱 가져갑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기간에 만료되기 전에 한다, 후에 한다, 후. 그것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6번으로 갑니다. 6번에 끝에 보세요. 줄 것입니다. 부기등기. 그럼 7번입니다.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양도에. 그러니까 5천만 원 네가 대신 받아가라 했으니까 5천만 원을 등기부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변경이거든.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만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거든. 한번 봐봅시다.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 죽었습니다. 감액. 있어서 후순위 건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 알았어요? 여러분들 선순위의 전세금이 줄어들었죠. 그럼 후순위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럼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닙니다. 옆으로 갑니다. 전세금에 죽었습니다. 감액과 존속기간에 죽었습니다. 연장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봅시다. 전세금이 감액이죠. 그럼 후순위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근데 기간은 연장해버리는 거라. 그럼 후순위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이냐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자, 그러니까 자, 아니 괜찮아. 보세요. 제목 들어오세요. 1번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거든. 2번에 저당권이 1억이거든. 보세요. 요게 2억으로 오릅니다. 그럼 이 사람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요게 5천으로 줄어듭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 자, 근데 보세요. 전세금은 1억이고 전세 기간은 2년인데 금액은 5천으로 내렸어. 기간은 5년으로 늘려버리는 거라.
맞아요? 네. 그럼 요것만 보면 요 사람은 무슨 이해관계 이다이다? 아니지. 요거를 보면 이해관계 이다이다? 이다. 이때는 유리한 쪽의 기다, 불리한 쪽이다? 불리한.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다. 맞아. 순위가 승진을 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5년. 됐죠? 341페이지로 갑니다. 자, 재료에 갑니다. 전세금 감액에 따른 전세 감액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금 감액에 따른 전세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르세요. 그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 옆으로 갑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옆에다가 무슨 등기? 부기등기. 됐죠? 그럼 요거를 요리로 해보세요. 자, 요것만 하고 싶시다. 제가 세 개를 이야기할 거예요.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소입니다. 하나는 말소 회복입니다. 하나가 권리의 변경입니다. 주등기, 부기등기거든. 자, 다시 합시다. 가을병입니다. 보세요. 자, 요래 되셨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1. 무슨권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은 무슨권자, 전세권자. 그런데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전세금이 얼마다? 1억. 1억에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줬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1억이 뭐다? 1. 전세의 무슨권? 저당. 자, 그럼 이제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요게 1억이죠. 1억을 보고 돈 빌려줬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자, 요게 1억이 2억으로 올라. 그럼 저당권자 채권 확보에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유리해. 그럼 이해관계는 이다이다? 아니지. 이게 5천으로 줄어들었어. 1억인 줄 알고 빌려줬는데 5천으로 줄어드는 거라. 그럼 저당권자가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불리해. 무슨 관계이다? 이해. 이게 권리의 무슨 득이다? 변경.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말소거든. 이거는 주등기, 이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 뭐다? 주종이죠.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 이게 말소가 되죠. 그럼 자동으로 죽어버리지.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럼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뭐 성낙서는 말소가 안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성낙서 있었어요. 말소합니다.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어. 하면 부기등기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럼 3번에서 1의 뭐다? 1. 자, 요거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말소는 신청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 이게 키입니다. 다시 합시다. 주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럼 이거는 말소해야 죽는다? 안 해도 죽는다? 안 해도 죽는다는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으니까 등기간에 직권으로 지어도 돼요? 안 돼요?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요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입니다. 1번에 전세가 있었어. 그러면 전세의 저당권이 있었어. 그런데 2번에서 1번을 말소시켜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부기등기 자동으로 죽어버리지. 네. 맞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 말소인 거예요.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몇 번이 온다? 1번. 그러면 주등기가 회복이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부기등기도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해관계 2단이다? 아니지. 아니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말소와 말소 회복의 이해관계는 반대다 반대다? 반대. 다시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무슨 관계? 이해. 주등기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 이다이다? 아니다.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어. 우와, 통과. 그럼 나머지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